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좀 못돼집시다. 좀 못돼집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고 희생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이 갑자기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우울증의 원인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호르몬의 변화,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대인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았다든가, 혹은 큰 시련을 당하거나,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면서 점점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되고 이게 고질병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호르몬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빨리 병행해서 초기에 낫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환경, 대인 관계 이런 쪽에서 상처를 받아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못돼져야 된다는 거죠. 좀 못돼져야 된다. 아 근데 못돼집시다라는 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못돼집시다 이 두 개 중에 뭐가 맞는지 물론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못돼집시다가 맞을까요? 못돼집시다가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한글 중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을지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지 제가 그래서 국립국어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번이 맞더라고요. 2번 못돼집시다. 못돼집시다. 자, 우울증의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우울증이 걸렸는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린 극복해야 되는데 먼저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가 주로 보면요 착하고 마음이 약하고 막 이렇게 액티비티가 좀 약적고 그다음에 근심걱정이 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잘 걸립니다. 남들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또 마음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소리 했을 때 이렇게 상처를 받지만 그걸 쌓아두는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막 활동적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사소한 일에 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보들은 우울증에 절대 안 걸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보다 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바보들은 우울증에 절대 안 걸립니다. 우울증은 못난 사람들이나 뭐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이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아, 난 정말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못난 사람들은 우울증 잘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하고, 근데 남은 또 배려해요. 완벽함을 추구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제 동영상에는 이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은 섣부르지도 되지 않고 아무 쓸모 없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을 버리기가. 자존심 한번 손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맛이 가버립니다. 근데 자존심을 버리는 버릇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이 약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정의감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 왜 우울증에 걸리냐? 너무 착해서 그런가? 그 다음에 그 보통 보면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사람들, 막 화내는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식으로 화내는 건 아니고 자기 기분 나빴을 때 아 나 기분 나쁘다라고 탁탁탁 얘기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성질 더러운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은 신경도 안 쓴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정의롭고 부지런히 살고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감이 좀 심해지고, 아, 내 우울증 초정세다. 근데 물론 이제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감이 있고 매사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지금 왜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의미가 뭔가, 앞으로 뭐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 만난 것도 싫고 뭔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우울감이 심해졌는 경우에는 한번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좀 못돼지자. 이제 좀 못돼지자. 지금까지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 이제 좀 못돼지겠다.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겠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좀 기분 나빴을 때 표현 좀 하겠다. 어? 표현하겠다. 꾹꾹 쌓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못돼지세요. 지금까지 남들 위해서 물론 뭐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남은 남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오롯이 쏟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꾹꾹 참고 남이 나에게 상처 줬을 때도 쌓고 그러다 화병이 우울증으로 가고 불안장애로 가고 공황장애로 가는 겁니다. 가끔씩 한번 털어버리고 아 이제 좀 내 못돼지겠다. 나 좀 못돼지고 싶다. 이제 남들처럼 하고 싶은 말 하고 좀 못되게 살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못되게 살지도 못하십니다. 근데 마음을 좀 못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의 그 정신과 의사 중에 미야지마 겐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마워 우울증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울증이 심해질 때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뭐 남들은 이제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뭐 죽을 용기 있으면 잘 살아보지 왜 그래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 그 정신과 의사인 미야지마 겐야 박사는 고마 우울증 어떻게 보면 정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염장 지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을 극복하셨을 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살아왔던 것을 바꿀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고 행복하게 추구하고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게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두 번째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것을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어떤 그 수동적인 자세, 그 다음에 남들에게 항상 배려해주고 남들한테 베풀고 착하게만 살아왔던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치료와 노력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았을 때는 좀 더 나은 자기의 다른 삶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성화를 시키면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진다. 그래서 사실 그 우울증을 극복하신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기 전보다 우울증을 극복한 뒤에 훨씬 그 삶에 대한 자세라든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하는 그런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 우울증, 그 고통스러운 너무나도 힘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났을 때는 이제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착하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좀 못되게 사십시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좀 못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초기 우울증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